안녕하세요. 얼마 전 인생의 귀한 경험을 하고 지금은 싱글맘이 된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혼 사유 중에 가장 흔하지 않은 사유는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제가 바로 그런 흔하지 않은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도 어이없는 이유였거든요. 제가 이상한 건지 제 전 남편이 이상한 건지 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세요. 저와 남편은 친구들의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저와 남편의 주선자들이 절친이었고 그들의 소개로 남편과 만나 좋은 인연을 이어왔죠. 남편은 참 착하고 성격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남자 만날 때 거르는 세 가지도 전혀 해당되지 않았죠. 바람기, 폭력, 노름. 이 세 가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었어요. 남편은 술을 마셔도 순둥순둥하고 여자라고는 그림자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부터는 여사친과의 연락도 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제대로 된 남자와 왜 이혼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사람 좋은 남편이 가진 딱 하나의 단점. 그것은 바로 팔랑귀라는 점이었어요. 팔랑귀가 뭔지 아시나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말해요. 솔직히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마음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 팔랑귀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직장마저 시도 때도 없이 바꾼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안정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를 낳는 것도 안정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없더라고요. 누군가가 혹하는 소리만 하면 흔들리기 일쑤고, 아니지, 흔들리기만 한다면 다행이었죠. 그걸로 몇 번이나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휙휙 뒤집곤 했죠. 특히 아이를 가지고 육아휴직 중에 이직한다고 퇴사했을 때는 정말 남편 머리통이 쥐어뜯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난리가 난 저희 집을 안정시켜주는 건 언제나 시댁의 몫이었어요. 정말 시모와 시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10여 년의 결혼 생활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르게 말하면 이 남자와 결혼을 안 했다면 그런 도움 없이도 잘 살지 않았을까요? 시부모의 도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마냥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남편 단속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아내가 된 것 같고 맞벌이라 남편에게 더 신경 쓰지 못하는 와이프처럼 느껴졌죠. 물론 제 생각이고 저만의 느낌이지만요. 제가 그렇게 느낀다고 말하면 남편은 우리 부모님인데 네가 왜 그런 걸 느끼냐고 묻더라고요. 10년 가까이 시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돈 한 푼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는 걸 남편만 모르고 속 편하게 살더라고요. 이런 점이 저를 질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결혼 생활을 어찌저찌 유지해오고 있었죠. 저는 남편과 생활비를 반씩 부담하고 있었어요. 맞벌이니까 같이 돈을 내고 생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저도 푼돈이나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대로 된 월급 받으며 일하니 제 몫은 당연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더라고요. 자신이 내야 할 몫이 있는데도 말이죠. 여보,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 좀 늦어? 아,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나? 미안한데 이번 달은 못 줄 것 같은데. 무슨 일인데 이번 달은 못 줘? 이번 달 월급 받은 건 어디에 썼는데? 빌린 거 좀 갚고 쓸 데 있어서 썼지. 많이 모자란 것 같으면 엄마한테 말해서 돈 좀 받아올까? 남편의 엄마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됐어. 맞벌이 하면서 그 정도 돈도 없다고 뭐라 하실까봐 겁나. 일단 이번 달은 내가 생활비 할 테니까 다음 달부터는 잊지 말고 챙겨줘. 그날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정작 다음 달이 되자 남편은 또 생활비를 주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은 생각에 남편을 추궁했어요. 남편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저를 어딘가로 데리고 가더군요. 몹시 들떠 있었어요. 서프라이즈라도 하려나 싶었는데 어느 한적한 골목에 도착한 남편이 제게 내리라고 하더군요. 여기는 왜 왔어? 뭘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오자고 한 거야?
한번 쓱 둘러봤지만 별로 특별할 게 없는 오가는 사람조차 많지 않은 골목이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어느 카페 앞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짜잔, 여기가 바로 내 새로운 직장이야. 나 카페 창업했어.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잃었어요. 갑자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왜? 이런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나오는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미쳤어? 당신이 무슨 창업이야? 이거 인테리어까지 싹 다 새로 했네. 말해봐. 이거 얼마 들었어? 지금 당신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돈 그렇게 많이 안 썼어. 한 1억 5천쯤 썼나? 퇴직금은 얼마 안 돼서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 그래서 아파트 앞으로 담보대출 받았어. 요새 카페 잘 된다니까 돈 펑펑 벌어서 갚으면 되지. 상권이고 타겟팅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양반이 무슨 장사를 한다고 하는 건지. 게다가 아파트 담보대출? 어디서 따져야 할지도 모른 채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카페 장사가 잘 된다고 누가 그래? 요새 카페 장사도 웬만큼 노하우 없는 거 아니면 망한다고. 이번에는 누가 당신 꼬셨어? 말해봐. 꼬셨다니. 그냥 그 내 대학 동기 있잖아. 걔가 저번에 귀뜸해주더라고. 자기 와이프 카페 창업했는데 장사가 잘 돼서 대박이라고. 창업하는 거 엄청 쉽고 돈도 지원 많이 된다고 해서 했지. 어때? 유행할 만한 거 다 집어넣었는데 괜찮지? 저는 고리띵하고 현기증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옆에 있는 담벼락을 잡고 겨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팔랑귀 남편이 또 팔랑팔랑 남들 이야기에 혹해서 이런 대형 사건을 저질러버린 거였어요. 저거에 우리 아파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거야? 당신 어머니한테 의논은 하고 대출한 거 맞아? 엄마한테 왜 물어봐? 그 아파트가 내 앞으로 된 건데 결혼한다고 엄마가 나 주셨잖아. 맞는 말이긴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무상으로 시모에게 받은 아파트라면 좀 더 소중히 대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남편은 섬세함이라고는 일도 없는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그럼 이 상황을 어머님도 모르시고? 당신한테 오늘 처음 알려주는 거야. 서프라이즈! 저는 머리통이 꽃받친 남편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딱 봐도 망할 것 같은 카페를 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즐거워하는 남편에게 저는 말했어요. 이 카페가 혹시라도 잘 되면 당신이 장사에 소질이 있는 거겠지. 근데 이 카페가 망하면 다음부터는 2번 다시 장사에 손대지 마. 나랑 지금 약속해.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수습해야 하는 저로서는 당장 이걸 뒤집어 엎으라, 되돌려 놓으라 할 수 없었어요. 1억 5천이나 들어간 사업인데 지금 당장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통보한 거예요. 장사에 관련한 일은 이번으로 끝낼 거라는 걸.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을 행복회로 열심히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상황이 흘러가더라고요. 팔랑귀인 남편이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을 리가 없거든요. 결국은 남들 따라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해보다가 특색 없고 상권 좋지 않은 상황에 빚만 남긴 채 폐업 처리됐어요. 빚이 많은 이유는 몇 번 쓰지도 않은 물건을 트렌드에 맞춘다나 뭐다나 하는 이유로 사모아놓고는 결국 써보지도 못한 채 폐업이 돼서 그래요. 이 빚은 고스란히 저와 남편에게는 압박이 되어 돌아왔어요. 남편도 폐업 후에 어떻게든 넣었던 돈만큼 뽑아보려 했지만 아시잖아요. 중고되면 가격은 똥값 되는 거. 결국은 아파트 담보대출 금액을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자 남편은 또 시댁에 쪼르르 달려가더라고요. 죄송스럽고 민망한 마음에 시댁 가기 힘들었던 저까지 매달고 가서는 부탁하더군요. 엄마, 나 장사하려고 우리 아파트 담보대출 받았는데 폐업하고 그거 못 갚고 있거든. 담보대출만 어떻게 해결해주면 안 될까? 남편 옆에서 저는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한숨 쉬는 시모와 탁자를 탁탁 때리는 시부의 소리가 제 심장마저 꽉 죄어오더라고요. 아가, 너 혹시
얘 장사하는 거 알았니? 아니요, 저도 몰랐어요. 생활비를 2달째 안 주길래 혹시나 했는데 이미 제가 알았을 때는 인테리어까지 다 끝낸 상태였더라고요. 시모는 눈을 감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군요. 네가 고생이 많다. 철없는 남편 데리고 살랴 일하랴 해보랴. 내가 그래서 너희 집에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라고는 하나 있는 놈이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줏대도 없이 맨날 일을 벌리고 뒷수습을 부모한테 맡기는 거야. 응? 말해봐. 너 나랑 척지고 싶으냐? 여태껏 조용히 도와주시던 시모의 분노가 극에 달한 듯 보였죠. 하긴 저런 말이 왜 안 나오나 싶었거든요.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고개만 푹 숙이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게 또 엄청 서운했나 봐요. 엄마, 나도 그냥 장사한 거 절대 아니야. 아니, 주변에서 하도 카페가 돈벌이가 잘 된다고 하길래 나도 좋은 생각에서 한 거지. 나쁜 생각으로 했겠어? 그런 것 가지고 무슨 척을 지내 마네야. 그리고 나 잘 되면 어차피 다 엄마 아빠한테 잘해주는 건데 왜 내가 뭐 할 때마다 하지 말라고 막는 건데? 막아서 네가 안 한 적 있었냐? 사고는 다치고 수습만 나더러 하라고 한 게 몇 번째인지는 알아? 내가 너를 잘못 키웠지. 애 낳고 살면 철들 거라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어. 경고하는데 정명철,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부터 사고치고 여기 와서 이러면 당장 내쫓아버릴 거니까 앞으로는 무슨 일 벌일 때 잘 생각하고 결정해. 돈 대주는 거 이번으로 끝이야 끝. 그리고 이번 일로 너한테 재산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았으니까 네 앞으로 줄 아파트 명의는 전부 며느리랑 내 앞으로 돌려놓을 거다. 너한테 재산 넘겨줬다가는 한 달도 못 가서 다 털어먹을 것 같으니까. 결국 시모의 불호령에 남편도 깨갱했죠. 저는 그냥 옆에서 듣고만 있었는데도 그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저한테 투덜대더라고요.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들 하는 일을 존중을 안 해줘. 솔직히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언제나 참는 거라고. 그래, 그런 거라면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아. 다 때려치우고 내가 좋아하는 책이나 읽으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애랑 매일 붙어 있고 싶지.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 생계는? 우리 아이 미래는? 당신한테 없는 건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야. 난 내 자식 매번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할 생각 없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 그런 충동적인 행동할 때마다 나한테 상의도 안 하잖아. 그리고 나서 결국 문제 발생되면 스트레스는 온전히 내가 받고. 나도 어머님 의견이랑 동감이야. 앞으로 이런 일 한 번만 더 일어나면 우리 이혼이야. 알았어? 제 말에 남편은 짜증나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당신이나 엄마나 똑같아. 매번 내가 하는 일에 못마땅해야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게 누군데? 여전히 반성하지 않은 남편은 저와 시모를 탓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게? 누가 이혼한대? 그냥 혼잣말했어. 앞으로는 그런 일 있으면 이야기하면 되잖아. 결국 남편에게 대답을 받아내고서야 저는 안심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그런 철부지 없는 행동 탓에 남편 명의가 되었을 아파트는 저와 시모 공동 명의로 변경되었죠. 저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아파트에 제 지분이 생겨서가 아니라 이제 집 잃을 걱정은 사라졌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 일 이후로 얼마간 남편은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고를 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먼저 일어났죠. 남편이 폐업을 한 그 이듬해 제 생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일이 벌어졌죠. 남편이 한 2달 전부터 유독 이상한 증상을 보였어요. 안절부절 못하고 폰을 손에서 떼지를 못하고 발을 달달 떠는 모양새를 보니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날 아침에는 뭔가 산뜻해 보이더라고요. 그간의 불안이나 두려움은 다 날아간 것처럼 느껴졌죠. 그냥 남편의 감정 기복이었나 보다 하고 편하게 생각하던 제게 남편이 저녁에 잠시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밥이나 먹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생일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어째서 지금일까 싶었죠. 그렇지만 고민한들 답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일단은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죠. 식사는 제가 좋아하는 댁이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나랑 이혼해줘. 잘 먹던 탱글탱글하던 대게가 목에 걸리는 걸 느끼며 저는 캑캑거리며 기침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는 겨우 진정하고는 남편 얼굴을 봤어요. 평온한 표정, 일말의 미안함도 없는 그 표정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건 무슨 장난이 아닐까 하고요. 이혼? 갑자기 이혼 이야기가 왜 나와? 당신 여자 생겼어? 아님 나 몰래 또 사고 쳤어? 그것도 아님 내가 저번에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해서 삐졌어? 제가 농담처럼 묻자 남편이 고개를 젓더라고요. 아니야, 그런 거. 나 취직 준비 중인 거 알지? 당시 남편은 몇 개월 동안 취직을 준비 중이었어요. 취직이 안 된 이유는 뻔했어요. 눈만 높아진 데다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만 골라서 넣으니 넣는 족족 떨어지는 거였죠. 조금만 눈을 낮춰도 들어갈 곳은 충분히 많았는데 말이죠. 그래도 남편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남편 자존심 건드리기는 싫었거든요. 알지, 취직 준비 중인 거. 근데 그게 왜? 그거랑 이혼이랑 무슨 상관인데? 나랑 이혼하면 취직이 잘 되기라도 해? 응. 나 취직이 너무 안 돼서 점집 가서 점 봤거든. 그런데 당신이 문제래. 당신 때문에 내가 취직을 못한대. 나 당신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이대로 취업 안 되는 것도 문제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혼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안이 벙벙했어요. 저는 무교고 남편 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교회를 나가는 부모님을 두고 무당에게 가서 말을 들었더라고요. 아니, 이해와 답을 구하고 싶으면 교회를 가시던가요. 왜 갑자기 뜬금없는 무당이 튀어나오나 싶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남편 팔랑귀가 한탕했더라고요. 친구가 장사가 안 돼서 점 봤는데 아주 잘 보더라잖아. 그래서 나도 SNS 보고 점집 찾아서 점 봤지.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일이 안 풀리는 게 다 마누라 탓이라고 구태야 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구슬했는데 당신 그늘이 너무 강해서 구태도 효과가 없으니 이혼을 하라고 하더라고. 저는 경악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굿까지 했다니 말이죠. 게다가 굿이라는 거 10,000원, 100,000원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나요? 당신 굿은 무슨 돈으로 한 거야? 굿? 그거 빌렸지. 차 담보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 내 미래를 사는 거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 미쳤다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제대로 돌아버린 남편을 보며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태껏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참아줬더니 맨날 사고만 치는 개자식 주제에 이제 와서 나에게 지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할 자격이 있기나 해요? 당신 진짜 미쳤어. 당신이 왜 굿을 해? 그리고 차 담보대출? 저번에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 저번이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잖아. 근데 왜 또 못 참고 사고를 쳐? 이혼? 이혼하는 거 상관없는데 당신이 나 싫어하고 내가 당신 싫어지면 그때 이혼하는 거지. 생판 모르는 무당이 이혼하랬다고 진짜 이혼하자는 미친놈이 세상에 어딨어? 당신은 내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줘? 나도 무당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야. 그치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그게 당신 탓이라는데 당신은 나한테 죄책감도 안 느껴져?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아주 답답해 돌아가시겠더라고요. 이건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진 배우자와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더라고요. 저는 일단 여기서는 물러서기로 했어요. 이 이상 이야기에서 좋을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 당신이나 죄책감 느껴야지. 내 선에서 해결 못하는 일이니까 일단 나는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런 이유라면 나는 이혼 안 해. 이혼할 이유도 없고. 결국 저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진짜 머리에서 스팀 나는 기분이었어요. 저놈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딴 말을 짓거리나 싶었죠. 일단 잠시 머리를 식히면 남편도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으로 저는 당분간 남편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이틀 뒤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예, 너 정서방이랑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이길래 정서방이 우리 집에 와서 너랑 이혼하겠으니 너를 설득시켜달라고 하는 거야. 비명 지르듯 말하는 친정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눈을 꾹 감았어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엄마에게 말했죠. 아무 일 없어. 갑자기 와서 이혼해달라고 난리야 지금. 뭐? 이유가 없는데 왜 이혼을 해달라니? 그것도 처갓집에 와서 할 말은 아니잖니. 진짜로 아무 일 없는 거 맞아? 엄마의 물음에 말문이 막혔어요. 일이야 있었죠. 남편이 벌인 그런 일들이 있기야 했지만 그걸 말하자니 남편 험담처럼 느껴지고 말하지 않으려니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일을 말해줬어요. 정서방 요새 취직이 안 되고 있었거든. 저번에 장사하고 난리치다가 폐업한 뒤로 그것 때문에 어디 점집에서 점을 보고 왔다는데 거기서 국까지 했대. 500이나 주고. 그 점 보는 무당이 와이프가 문제라고 이혼해야 운이 트인다나 뭐라 했다나 봐. 뭐? 정서방 집이 기독교 아니었어? 근데 왜 점을 보러 가?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야지. 내 말이 저 사람 속 지금 아무도 몰라. 진짜 미치겠어. 정말로 있던 정도 다 떨어질 것 같아. 요새는 진짜 얼굴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나도 내버려두고 피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까지 가서 그런 말 했다 이거지? 이 남자가 선을 넘네? 그래 얘 얼마나 떽떽거리면서 이혼 설득시켜달라고 하는지 나는 빚쟁인 줄 알았어 얘. 정서방 진짜 너무하네. 네가 뭔 잘못을 했으면 또 몰라도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일이 잘 안 된다고 이혼을 하자고 해? 얘, 너 진짜 정서방하고 살아도 되겠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이혼하려고 하던데. 엄마는 이러다 우리 손주한테 안 좋은 영향 미칠까봐 걱정이야. 엄마 말을 듣고 나니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안 해주면 남편이 우리 애를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과 동시에 정신이 돌아오는데 어떻게든 결판은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잠시 남편과 이혼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이혼 사유가 팔랑귀인 남편 때문이라니.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 저도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아무리 귀가 얇다 한들 이건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날 엄마와 통화한 뒤 남편과 마주하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물어봤죠.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하고 후회 안 할 거야? 나 솔직히 당신이 우리 집까지 가서 이혼 설득해달라고 해서 완전 빈정상하고 열받아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거든? 원하면 해줄게. 근데 조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해줄 수 있어. 가능해? 조건이 뭔데? 당신이 이혼만 해주면 나 다 해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이혼이기도 하고. 일단 우리의 친권이랑 양육권 나한테 줘. 나 애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위자료도 줘. 최대한 많이. 그리고 살 수 있는 곳도 마련해주고. 이 조건에도 남편이 수락한다면 기꺼이 이혼해주기로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남편은 1초의 고민도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진짜 이혼이 하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꼴랑 무당말 하나로 우리는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애정은 남편의 역대급 민폐짓으로 모두 사라졌고 결국 저도 이혼을 원하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무당이 한 말이 틀림없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렇게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날부터 엄청 분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아보려 했지만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남편이 지난밤 제가 자고 있을 때 노트북을 하는 걸 봤었거든요. 혹시 뭔가 있나 싶어서 노트북 검색 기록을 찾아봤어요. 웹페이지마다 이혼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유책 배우자, 언어폭력 이런 내용을 검색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죠.
우리 이혼의 유책 배우자가 있다면 남편일 거고 언어폭력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합의로 하기로 했는데 변호사가 필요할 리가 없잖아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가득한 그때 바탕화면에 뜬 처음 보는 폴더 하나를 클릭하자 남편이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자마자 저는 정신줄을 놓고 욕부터 입 밖으로 꺼내고 있었어요. 바로 이 미친놈이 제가 이제껏 남편에게 보낸 카톡 내역을 짜집기 해서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이 상황이 어이없는 건 저희가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뒤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앉아서 뒤통수만 맞기는 싫으니 저도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요. 물론 제가 본 것들을 저장시켜 두고요. 저는 일부러 변호사 명함을 식탁 위에 올려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이 역시나 식탁 위에 명함을 보고는 놀란 건지 저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우리 합의 이혼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거? 필요한지 안 한지는 당신 대답에 달려있는데 노트북에 있던 그거 뭐야? 내 카톡 내역 짜집게 한 거.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 정성스레 만들고 있었어? 제 물음에 전곡이 찔린 듯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놀라? 노트북 내가 안 쓰니까 안 볼 줄 알았어? 왜 남의 노트북을 훔쳐봐? 이거 사생활 침해야? 웃기시네. 그 노트북 내 거잖아. 일할 때 필요해서 산 거. 내 노트북에 있는 거 내가 보는데 무슨 사생활 침해? 그래서 이게 뭔데? 당신 도대체 뭐 하려고 했던 거야? 제 추궁에 남편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물쭈물 그냥 만들어 본 거라며 진짜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 내용들은 모두 제가 남편이 헛짓거리할 때마다 과격하게 했던 말들 뿐이었어요. 누가 봐도 제가 이 사람한테 심하게 대한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였죠. 앞뒤 내용 다 빼고 보니 제가 천하의 몹쓸 년이 되어 있었고요. 설마 나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했어? 너 나랑 합의 이혼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너 하나야, 내가 아니라. 이런 식이면 진짜 이혼 소송 걸어서 당신 진짜 싹 다 벗겨먹을 거야. 당신이야말로 유책 배우자니까. 여보, 잠깐만. 진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하기는 했어. 근데 실행에 옮기진 않았잖아. 진정하라고. 소송은 절대 안 돼. 왜? 이혼하자며. 어떤 식으로 이혼하든 이혼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하나만 묻자. 도대체 무슨 이유로 뒤로 몰래 이딴 짓이나 한 거야? 그게, 사실은 돈이 없어, 합의해주려고 해도.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어머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 그거 벌써 받아왔어. 미리 이야기해서 이혼하게 됐다고 위자료 줘야 한다고. 뭐? 그럼 그 돈은 다 어쨌는데? 코인에 다 넣었어, 코인에. 지금 주변 사람들이 완전 강력 추천해준 종목 있거든. 거기다가 영혼까지 끌어다 넣었지. 뭐? 코인? 저는 머리를 부여잡았어요. 이 남자가 정신을 제대로 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설마 이 상황에 코인에 올인할 줄이야. 아니,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렇게 잘 되는 항목이면 수익이 났을 건데 왜 돈이 없어? 잘 벌어서 나한테 위자료 주면 되지. 지금 살짝 정책이라서 확 오르지가 않네. 솔직히 위자료 한두 푼도 아닌데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잠깐 생각해 본 거야. 그런데 나 아직 시도한 건 아니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게 이렇게 고역인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을 끌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어머님, 저랑 이 사람이랑 이혼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그래, 들었다. 아들이 위자료 좀 빌려달라길래 5천 빌려줬어.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이니? 그 위자료 아드님이 코인 하느라 다 날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자료 안 주려고 저를 유책 배우자 만들려고 했고요. 언어폭력이나 행사하는 쓰레기 와이프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제 말에 시모의 눈썹이 움찔거리더라고요.
평소에도 포커페이스인 시모의 얼굴이 일그러진 걸 보니 시모가 이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나는 네가 드디어 우리 아들 헛짓거리 못 참고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구나. 제가 도망이요? 저는 이혼 안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저한테 뭘 하는 줄 아세요? 취직이 안 돼서 점집 가서 점을 봤다고. 근데 와이프 때문에 자기가 길을 못 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자기 미래를 위해서 이혼하자고 한 거라고요. 제가 싫다고 했더니 친정에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이혼할 수 있게 저를 설득시켜달라고 했어요. 점집 이야기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시모의 얼굴이 완전 귀신처럼 바뀌더라고요. 하긴 모태신앙인 아들이 점집을 갔다니 분노할 법도 하죠. 너 며느리 말이 사실이냐? 네가 점집을 가서 뭘 봐? 아이고 이 정신 나간 아들아. 어떻게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더니 이번에는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해. 게다가 처가집에 가서 네가 그런 요구를 했다고? 너 진짜 귀신이 들었나 보다. 내가 인간이 아니라 귀신을 낳았나 봐. 여태까지는 내가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려 했는데 안 되겠다.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남편은 그럼에도 별 미동이 없더라고요. 이 상황의 심각성을 본인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눈치도 없는 놈 알려줄 필요도 없으니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엄마는 아들 미래가 중요하지 않아? 며느리 때문에 내 출세가 막힌다는데 그럼 며느리를 내치는 게 맞지. 왜 나를 탓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저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지금 집에서 가져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이혼 위자료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었어. 며느리한테 직접 줬어야지. 엄마, 그리고 와이프랑 엄마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 엄마 거잖아. 그거 나한테 돌려주면 안 돼? 안 돼. 너한테 돈 줬다가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을 거다. 네가 어차피 위자료 날려먹었으니까 그 아파트는 며느리 줘. 위자료로 그 아파트 정도가 아니면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닐 지경이야. 그런 정신 나간 이유로 애까지 있는 마누라를 버리는 놈이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러워 미칠 것 같다고. 아, 엄마. 그거 나한테 주기로 한 건데 왜 말을 바꾸는 건데? 솔직히 저는 그 아파트 시댁에서 다시 가져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준다니 저도 당황스러웠죠. 네가 나한테 가져간 돈은 그 아파트 2배나 돼. 너는 진짜 양심도 없니? 엄마가 네 은행이야? 뭔 일만 있으면 찾아와서 돈이나 해달라고 하고 수습이나 해달라고 하고. 나도 이렇게는 못 산다. 네가 제정신 차릴 때까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그리고 합의 이혼 안 하면 소송비도 일절 지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시모의 불호령에도 남편 얼굴은 의기양양하더라고요. 그래, 엄마 마음대로 해. 나도 코인으로 돈 좀 벌었거든? 그거 있으면 저딴 아파트 별거 아니니까. 나중에 나한테 와서 빌며 후회나 하지 말라고. 그럴 일 없을 거다. 그리고 너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고 집이나 찾아봐. 지금 있는 집은 며느리한테 위자료 대신 줄 테니까. 결국 저는 위자료 대신 그 아파트를 받기로 했고 남편은 그 집에서 쫓겨나가듯 나갔어요. 합의 이혼을 한 거고 일단 아파트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머님이 제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했던 남편도 저한테 그걸 들킨 뒤로는 어떻게 해볼 생각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시모 덕분에 무사히 이혼을 한 저는 살고 있던 집이 찝찝해서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아파트를 얻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시모가 남편 몰래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언제 사고를 쳐서 또 돈을 다 날릴지 모르니 일시금으로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더 주시겠다고요. 양육비 절대로 못 보낼 상황 생길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사양하지 않고 받았어요. 혼자서 애 키우게 됐으니 그 돈도 감지덕지였죠. 남편 놈 성격 제대로 알고 있던 시모가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몇 달 안 지나서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어요. 여보, 혹시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우리 이제 남이야. 난 당신한테 이런 요구 받을 이유도 없고 받고 싶지도 않아. 당신 코인 잘 되고 있다면서 그럼 그거 팔아서 돈 마련해. 코인은 망했어. 그리고 당신이랑 이혼한 것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볼 생각은 없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해준 거잖아. 나는 그때 당신 보고 있던 정도 다 떨어진 사람이야. 그런데 코인 망했다고 다시 만나자고? 너 그게 나한테 할 소리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 사실은 대출 당겨서 비트코인 샀었거든. 코인이 안 올라서 고민하다가 SNS에 유명한 점집이라고 찾아서 갔는데 그 코인 안 오르는 게 내 운이 당신 운에 막혀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근데 얼마 전에 코인이 망했거든? 당신 TV에서 보지 않았어? 코인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 저도 아는 사건이었어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그 코인에 대한 기사를 본 적 있었죠. 못 볼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 기사 1위에다 아예 도배가 됐었으니까요. 엄청나게 뻥튀기 된 코인이 순식간에 폭락한 뒤 결국 폐지가 됐었죠. 그거 보면서 혹시나 싶긴 했는데 역시나 그 코인에 전 남편도 투자를 했었던 거죠. 대출까지 당겨서. 그 코인이 당신이 투자한 코인이었어? 그러게 누가 그렇게 무리하게 코인을 하래? 어머님이 주신 내 위자료까지 거기에 넣었으면 나한테 와서 이런 말 하는 건 좀 아니지. 진짜 미안하게 생각해. 나도 몰랐어. 코인 망하고 나도 놀라서 그 점집 찾아갔는데 없어졌어. 게다가 사기꾼이었다고 난리 났더라고. 반짝 한 달만 하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다른 점집 찾아갔거든. 그런데 거기서 그러더라고. 내 운이 엄청 안 좋아서 그렇다고. 와이프랑은 관련 없고 와이프는 오히려 제방 역할에서 풍파를 좀 막아줬을 거라고 하더라고. 이혼했다고 하니 그럼 제방이 없어져서 안 좋은 기운을 그대로 다 맞았을 거라고 하잖아. 내가 사기꾼한테 속아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내가 그걸 왜 이해를 해야 해? 언제는 나더러 당신 인생의 걸림돌이라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얼씨구나 하고 당신 따라 다시 재결합해줄 줄 알았냐고. 정신 좀 차려. 사기꾼한테 당해놓고 또 점집을 갔어? 왜 그러니?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이혼한 거야.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이 너무 우유부단하고 팔랑거리잖아. 도대체 다른 사람들 말에 왜 그렇게 줏대 없이 나부끼는 건데? 줏대가 없다니.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잘 살고 싶어서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줏대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도전해본다고 생각해주면 안 돼? 도전? 당신 나랑 애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 당신 도전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이야기 안 하면 몰라? 매번 당신이 이직하거나 장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돈은 나가고 결국 뒤에 남은 빚 못 갚을 것 같아서 끙끙댈 때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당신 느긋한 표정으로 매번 어머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 나는 어머님이 당신한테 정 떨어져서 이번에는 수습 안 해주면 어쩌나 하고 매번 걱정하던 기억밖에 없어. 재결합? 내가 미쳤어? 사기꾼 말 그대로 믿고 나하고 이혼하겠다고 한 거 나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야. 그런데 그런 나하고 재결합을 하자고? 그럼 나는 매일, 매 시간 당신이 혹시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말을 듣고 나랑 이혼하자고 할까 걱정하며 살아야 할 텐데 난 절대 그런 짓 안 할 거야.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큰 배신감을 2번이나 느껴야 해? 제 말에 전 남편이 입술을 꾹 깨물더라고요.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말 못해야 정상이죠. 그나마 양심이 남아있는 듯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럴 생각 없어. 당신이 억만금을 준다 해도 당신하고 재결합할 생각 없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아줘. 매몰차 보이겠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끝까지 쫓아와 말도 안 되는 요구할까봐 최대한 단호하게 끊어보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연락이 다시 없었거든요. 그 전 남편 연락을 듣게 됐어요. 전 남편이 저한테 쫓겨나서 시모에게 찾아갔는데 시모가 아예 받아줄 생각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남편에게 이미 유언장에도 전 남편 이름 지웠다면서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시모는 그래도 완전히 내칠 생각은 아니었는지 전 남편에게 앞으로 7년 동안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며 성실하게 다니고 난 뒤에 오면 재산을 조금은 남겨준다고 했대요. 하지만 글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남의 이야기에 마음이 들썩이는 저 남자가 무슨 수로 7년을 꾸준하게 한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저번에는 무리하게 아들 만나서 엄마랑 다시 잘해보려고 할 테니 도와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애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그렇지만 저학년인 아들이 그 말 듣고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먼저 우리 버리지 않았냐고요. 그리고 아빠가 있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마음 편하다고요. 결국 그 이야기에 전 남편은 더 이상 면접 교섭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댁이며 저며 아이에게 버림받고는 혼자 원룸살이하며 택배 알바하며 돈 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갚아주지는 못하니 본인이 갚기는 해야 하니까요. 정신을 차린 건지 안 차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7년은 지나봐야 알게 되겠죠. 저는 남편과 그렇게 완벽하게 타인이 되고 그 뒤로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남들은 이혼하면 힘들다, 괴롭다, 혼자 돈 벌고 애 키우는 거 힘들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몸이 힘들어도 마음고생은 덜하니까요. 매번 남편이 언제 사고 칠까 전전긍긍하고 사고 친 거 뒷수습은 잘 될까 끙끙 앓던 일들이 아예 사라져버렸잖아요. 정말로 마음이 너무 편해요. 게다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승진까지 되면서 근무 환경이 무척 좋아졌죠. 물론 책임감은 배가 되었고 시간도 많이 부족해졌지만 부족한 시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친정 부모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아빠 없이 혼자 자라는 아이 티나지 않게 잘 도와주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아이는 제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줘요. 이런 힘든 와중에도 엄마 생각 많이 해주는 착한 아이로 커준 게 너무 대견하고요. 글을 쓰기 위해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제가 이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이 여전히 부끄럽고 비참하고 어디 가서 말하기 힘든 일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과정이 어찌됐든 저도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분노를 느꼈고 정이 다 사라져버렸으니 이혼하게 된 거지만 제가 글을 쓰게 된 것도 이런 한심한 이유로도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거든요. 남편이 팔랑귀 때문에 매번 집을 말아먹을 정도라면 이혼하시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든 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길 바라며 글을 이만 마칩니다.